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아입니다. 초박빙으로 지난 2달 이상 진행됐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전 바이든 정권의 심판론이 불붙으면서 공화당 영킨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세를 보였고 드디어 선거를 사흘 남기고 53% 대 45%, 무려 8% 차로 오차 범위 이상으로 역전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야유와 영킨 캠프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화 연설로 나섰고 샤이 트럼프 계층이 결집한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겁니다. 중도층 무당파에서도 민주당의 좌파 정책과 바이든 정권의 무능에 신물을 느끼며 17% 격차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엊그제 말했죠. 중도층은 공화당 영킨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영향력 하에 놓여 있으며 어차피 트통령 이퀄 영킨, 영킨이 이기면 트통령의 복귀가 앞당겨진다.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중도층 눈치 보며 트럼프 대통령 무시하며 관계 숨기는 바보 같은 짓 오히려 역효과일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이제는 대대적인 공화당 결집, 투표 유도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29일 팍스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인 조사에서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가 53%의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 테리 맥컬리프의 45%를 8% 차로 앞서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2주 전에 같은 조사에서는 영킨이 46%, 맥컬리프가 51%로 5% 차로 영킨이 추격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2주 만에 5% 따라잡고 8% 치고 나가서 무려 13% 지지율이 높아진 셈입니다. 또한 이번 주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영킨 후보 지지자들은 79%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맥컬리프 후보 지지자들 중에 이번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9%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지지자가 영킨 후보 측에 10% 많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각 이슈별 어느 후보가 더욱 적합하냐는 질문에도 바이러스 사태에 영킨 후보가 더 적합하다는 대답이 46%, 맥컬리프 후보가 더 낫다는 대답은 45% 나왔습니다. 코땡땡 사태에 공화당 후보의 대처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나왔다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선거 유세 막바지에 대통령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육 문제는 52%대 44%, 경제와 치안 문제도 각각 53%대 42%로 영킨 후보가 더 잘할 것이라는 대답이 두 자릿수로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지역 주민들의 바이든 지지도는 43%로 더욱 떨어졌습니다. 바이든이 제대로 못해 보기 싫다는 답변도 56%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민주당 성향 여론조사 업체 비컨 리서치와 공화당 성향 샤우앤컴퍼니가 1212명 버지니아 등록 유권자들을 전화 인터뷰에 공동 실시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런 공화당의 약진은 주지사뿐만 아니라 부지사, 검찰총장, 100명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40선거구에 출마하는 해롤드 변 후보님도 지금 현역 의원을 상대로 어렵지만 대등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 후보님은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대 50%로 나왔다며 고무된 반응입니다. 상대인 유대인 된 헬머 의원이 인종 이슈를 들고 나오고 워싱턴 포스트가 민주당인 헬머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공화당 지지자들과 한인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 하자면 변 후보님 선거구에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 교회에 출석하는 한인 교인들만 수천 명인데요. 흑인 교회들은 흑인 후보들 밀어주자며 선거 때마다 날리고 민주당 뽑자고 편파적으로 나서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백인 중심의 기독교계가 공화당을 열렬히 지원한다는 것도 팩트고요. 한국에서도 교회가 세상을 구한다는 목적으로 유명 목사님들께서도 정치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곳 한인교회들, 정치, 종교, 분리 원칙 아주 착실히 따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한인 교포들이 유독 많아서일까요? 무조건 공화당, 한인 후보 뽑아달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아쉽다고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체전 문제로 미국이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립국 시도가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에게 45만 달러 지급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잘못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 가족에 45만 달러, 5억 맞습니다. 이런 항목은 현재 계류 중인 사회복지 예산안 중 불체자 지급 예산 항목으로 분류되는데요. 무려 총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불체자들에게 너희 잡아 가둬서 미안해 하면서 10억 달러 준다는 소리입니다. 어이가 없어도 정도가 있죠. 미국민들도 단체로 멘붕입니다. 몇천 달러가 없어서 집 은행에 뺏기고 거리에 나앉는 미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 불체자들 체포해서 가족들 생이별하게 해 미안하다면서 45만 불씩 보상비 책정했다뇨. 이게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바이든 정권은 모든 이유를 트럼프 시절 잘못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불체자들이 잡히면 추방되거나 판결 나올 때까지 수용 기간 동안 부모는 수용소, 어린이는 환경이 나은 기간에 나눠서 수용하는데 대통령 비판하는 주류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이게 마치 악마적 행위인 양 논란이 됐죠. 그리고 이민 변호사 떨거지들이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한 불체자 가족이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다. 2018년 연방정부에 34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고소했습니다. 근데 연방정부를 고소한 변호사들이 ACLU, 미국 시민자유연합이라고 아주 독종 좌파 단체죠. 이들이 소송을 맡고 있는 건데요. 야, 이거 돈 좀 되겠다 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수천 건인데 판례 하나 만들면 수억 달러 땡기겠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들어서니까 그럼 이길 가능성 더 많아졌고 아예 바이든 정부와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 교섭이 오갔겠죠. 그리고 불체 가족당 45만 달러.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상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언론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우선 발칵 뒤집혔습니다. 45만 달러? 9.11 테러 사건 유가족이나 미군 전사자들 가족들도 그런 보상금 못 받은 이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무슨 멋 같은 경우냐며 들고 일어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군 전사자의 보상금은 10만 달러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전사자 생명보험도 최고 한도가 40만 달러입니다. 9.11 사태 당시 구조 및 진화 작업에 동원됐다가 폐암 걸려 평생 고생하거나 사망한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25만 달러 정도입니다. 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댄 크렌쇼는 미국의 법률을 무시하고 미군이나 테러 유가족들보다 많은 액수의 불체자 보상금 준비를 서두르는 바이든 정권의 도덕성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이를 바이든의 아메리카 라스트 정책, 미국 최후속 정책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최우선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데 반해 바이든은 아메리카 라스트, 미국 최후속 정책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헐리우드가 좌파들의 집합소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좌파 배우가 있다면 알렉 볼드윈을 들 수 있는데요. 잘 나가고 잘생긴 특급 영화 배우였던 그는 몇 년 전 TV 코미디에 출연해 재미를 보면서 코미디쇼 SNL에도 게스트 출연했는데요. 따라 분장하고 성대모사하는 게 인기를 끄니까 아예 트럼프역 전문 코미디언으로 직업을 바꿨는지 몇 년 동안 대통령 휘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요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그가 프로듀서로 있는 러스트라는 영화의 촬영 리허설에서 소품 총을 쐈다가 실탄이 발사되는 바람에 여성 촬영 감독을 죽인 건데요. 희생자는 여성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슨이라고 합니다. 진보 아젠다 실천한다면서 총기 규제 등에도 앞장선다 나섰던 사람인데 그 당사자가 총을 쏴 사람을 살해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사람을 죽이는 건 총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좌파들은 그가 사람을 죽인 거고 그 영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곤경에 처하자 소품 감독을 악마하고 나섰습니다. 무기류 소품 관리는 헤나 쿠티 에레즈 리드라는 24살짜리 여자애가 담당했는데 얘가 일한 지 얼마 안 된 괴짜였다면서 다 이 여자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경험 많고 나이 지긋한 실전 경험 풍부한 군 출신 무기 전문가들이 주로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데 여성 평등, 진보, 어젠다 어쩌고 하면서 24살짜리 여자애를 책임자로 앉힌 인간. 소위 말하는 진보좌파 헐리우드 업계 관계자들이 이런 사달을 낸 게 아닙니까?
알렉볼드윈이 이번 일로 나락에 떨어진다면 정말 속 시원한 일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강아지 룰루인데요. 오늘 마지막 끝인사 함께 하려고 제가 잠깐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믹스견이라서 한국에서는 입양이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한국 구조센터에서 저희 미국까지 멀리 저희 집으로 날아온 가족입니다.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좀 있는지 사람들한테 마음을 충분히 내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불쌍한 강아지들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강아지 사거나 입양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구조센터나 이런 곳에서 입양 계획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자, 오늘도 인사하자.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인사해요. 빠이.